별표 1761년 정월 창덕궁 동궁전에서 한 여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로 물든 옷자락 사이로 차가워져가는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바로 경빈 박씨였습니다. 그녀를 죽인 이는 다름 아닌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사도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여인. 경빈 박씨는 조선 궁중사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로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광기, 권력과 비극이 얽힌 조선 후기 왕실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빈 박씨의 출신과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지만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통해 그녀의 본명이 빙해 별표였고 인원왕후전, 별표의 친방궁녀 별표였다는 사실만이 전해집니다. 친방궁녀는 왕후의 침실을 관리하는 궁녀 중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인원왕후 김씨는 숙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영조의 계모, 그리고 사도세자에게는 할머니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별표 경빈 박씨가 인원왕후를 모시며 궁중 생활을 하던 어느 날부터 한 사내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1735년 영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총명하고 무예에 뛰어난 왕자였으나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엄격한 영조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할 것을 요구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인원왕후가 살아있을 적에도 여러 해 동안 경빈 박씨를 마음에 두었지만 그녀는 윗전인 왕후의 궁녀였기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궁중 예법으로는 이 사람이 부리는 나인을 건드리는 것이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닿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사도세자의 마음을 더욱 애태웠을 것입니다. 별표 1757년 8월 조선 궁중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원왕후의 죽음은 사도세자에게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경빈 박씨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벽이 사라진 셈이었으니까요. 그해 9월 사도세자는 마침내 경빈 박씨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별표 인원왕후의 국상 중에 별표 일어난 일이었고 아버지 영조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빈 박씨가 별표 인원왕후전의 궁녀 별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영조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인원왕후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고 사도세자를 호되게 꾸짖으며 경빈 박씨를 당장 출궁시키라고 명했습니다. 별표 하지만 사도세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빈 박씨를 누이인 별표 화완옹주 별표의 처소에 숨겨두었으나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결국 경빈 박씨가 아직 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경노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사도세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별표 우물에 뛰어든 것 별표입니다. 사도세자의 자살 소동은 궁중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한중록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압박 속에서 지쳐가던 그에게 경빈 박씨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이며 그런 그녀마저 빼앗긴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사도세자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 영조도 아들의 극단적인 행동에 놀라 조금은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별표 결국 경빈 박씨는 궁에 남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별표 종육품 수칙 별표이라는 궁녀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수칙은 엄밀히 말하면 후궁이 아니라 궁녀의 지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자의 후궁 역할을 했습니다. 승은 상궁과 비슷한 위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빈 박씨는 사도세자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경빈 박씨와 사도세자 사이에는 별표 1758년에 태어난 딸 청근현주, 별표와 별표 1759년에 태어난 아들 은전군, 별표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는 경빈 박씨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경빈 박씨를 특별히 총애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총애가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경빈 박씨를 위해 호화로운 방을 꾸며 주었는데 이때 자신에게 배당된 돈을 넘어 별표 내수사, 별표의 돈까지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때문에 경빈 박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총애하고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영조의 노여움을 사는 상황이었으니 해경궁의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별표 1750년대 후반부터 사도세자에게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별표 의대병, A대병, 별표이라고 불리는 증상이었는데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병이었습니다. 특정한 옷을 입기를 거부하거나 아예 옷 갈아입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입고 있는 옷이 다 해져 떨어질 때까지 안 갈아입고 버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 보면 별표 강박장애 별표나 별표 정신분열증 별표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영조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스트레스가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세자의 병적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그 화살이 경빈 박씨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경빈 박씨는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몸단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병이 심해진 사도세자에게는 이런 보살핌조차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별표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경빈 박씨가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해 별표 별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영조실록에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그 사람이 강직하여 너의 비행에 대해 별표가 하다 별표 간언을 잘하라. 이로 인해 죽었을 것이다라고 꾸짖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경빈 박씨가 사도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세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충고를 했을 경빈 박씨.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사도세자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1761년 정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의대병이 심해진 사도세자는 옷 입기를 거부했고 경빈 박씨는 남편을 달래며 옷을 입히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세자의 광기가 폭발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경빈 박씨를 구타했고 그 자리에서 경빈 박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별표 더욱 끔찍한 것은 사도세자가 경빈 박씨를 살해할 때 그들의 아들 별표 은정군 별표도 칼로 쳤다는 야사입니다. 다행히 은정군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광기를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경빈 박씨를 죽인 후 그녀의 시신을 닦아주며 별표 동궁을 모시는 궁녀가 지저분하면 쓰겠냐 별표고 중얼거렸다는 기록이 한중록에 있습니다. 이미 광기에 빠진 사도세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빈 박씨의 죽음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의로 기록하지 않았거나 후에 정조가 사도세자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영조 38년 나경원의 고변과 관련해 영조가 사도세자를 추궁하는 부분에서 별표 내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 별표라며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입니다. 별표 경빈 박씨의 죽음을 알게 된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별표 눈에 넣을 듯이 사랑하더니 왜 갑자기 때려 죽였느냐 별표며 따졌습니다.
영조조차 사도세자가 경빈 박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울면서 항변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광증이 있어 그렇게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사도세자 자신도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빈 박씨의 죽음은 사도세자의 수많은 비행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이런 비행들이 누적되어 결국 별표 1762년 이모화변 별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빈 박씨가 살아있었다면 사도세자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그녀는 사도세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살아서 사도세자의 곁에 있었다면 혹시 그의 광기를 달래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별표 빙해 경빈 박씨의 본명 가 죽은 후 그녀의 자녀들은 상궁들이 길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별표 은전군 별표은 정조 즉위 초인 1777년 별표 역모 별표에 연루되어 사사당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살해당하고 자신은 이복형, 정조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딸 별표 청근현주 별표는 홍익동과 혼인했지만 영조는 그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마 간택을 끝낸 후에도 3년이나 지나서야 길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조는 총애하는 며느리 해경궁 홍씨의 소생인 적손주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 경빈 박씨 자신도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후에도 그녀의 품계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정조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인을 추증하기가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조는 법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큰아버지 별표 효장세자 별표의 양자 자격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생부의 후궁을 추증할 권한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경빈 박씨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은 것은 별표 고종 때 별표에 와서였습니다. 별표 1899년 별표 사도세자가 별표 장종 별표로 추존되면서 경빈 박씨도 별표 종일품기인 별표로 추증되었고 별표 1901년 별표에는 다시 별표 정일품빈 별표로 추증되어 별표 경빈 별표이라는 작호를 받았습니다. 죽은 지 별표 140년 별표이 지나서야 비로소 황제의 후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별표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사도세자는 분명 박씨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결국 경빈 박씨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세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유전적 요인까지 겹쳐 별표정신 질환 별표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병이라고 불리는 증상도 별표 강박장애 별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사도세자의 이상 행동은 단순히 불량함이나 방탕함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경빈 박씨의 비극적인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별표 경빈 박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오히려 사도세자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또한 조선 후기 왕실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 뒤에는 이런 비극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갈등, 정치적 압박,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개인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조선시대에
경빈 박씨 같은 후궁들의 삶은 더욱 불안정했습니다. 왕이나 세자의 총애를 받을 때는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해경궁 홍씨의 별표 한중록 별표 덕분입니다. 물론 한중록의 기록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임은 분명합니다. 별표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랑이 가진 복잡하고 무거운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사도세자에게 경빈 박씨는 분명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빈 박씨는 사도세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야 했고 그녀의 충고는 때로는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경빈 박씨에게도 사도세자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궁녀의 신분에서 후궁으로 올려준 고마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점점 광기에 빠져가는 위험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경빈 박씨는 끝까지 사도세자를 사랑했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것이 경빈 박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희생양이 된 개인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별표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언제 선을 넘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빈 박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보다 별표 정신건강의 중요성 별표입니다. 또한 권력과 정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세자와 경빈 박씨의 비극은 결국 조선 후기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진정한 사랑의 의미 별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빈 박씨는 사도세자를 끝까지 사랑했고 그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그녀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습니다. 1761년 정월 창덕궁 동궁전에서 숨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경빈 박씨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사랑 때문에 살았고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경빈 박씨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별표